그 얘기 듣고 워싱턴에서 문동환 목사 뭐 거기에 있는 교포도에서 집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한 30명이 모아가지고 뒷번서클이라는 데서 거기서 이제 돌면서 목에다가 뭐 이런 거 걸고 그리고 데모를 했어요. 한국 독재를 규탄하는 그리고 김영삼을 지지한다는 데모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뉴욕에서는 한 1000명 모였을 거예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제 김영삼 하는 투쟁에 대한 지지한다는 그런 연설을 하고 그리고 한국하고 연결해서 김영삼 대통령 그때 이제 김영삼 총재 하고 연결이 됐어요. 연결이 돼서 내가 격려하고 그리고 형님들이 모두 박수하고 뭐한가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해주고 격려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중요한 것은 뉴욕타임스에 독자 특허가 아니라 정치 기고, 칼럼니스트 기고하는 그 기고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고문을 가지고 고인 교수한테 가서 좀 봐달라고 영문을. 고인 교수가 참 당신 놀라운 일이라고 내가 알기로는 당신하고 김영삼하고는 라이벌인 줄 아는데 당신이 김영삼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미국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답다. 고인 교수는 김영삼하고도 친해요. 그래서 참 고맙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한 일이 있어요. 뉴욕타임스에서 났다는 것은 아주 큰 타이틀로 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 양반은 내가 이제 우리 내외가 자기 집 초대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양반은 그 국제문제연구소를 수료하고 나는 들어가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 집에 가서 있는데 이 양반이 말한 대로 부인은 아주 조용하더라고. 그분이 나중에 대통령 될지는 잘 몰랐어요. 그분이 아키노시는 아주 활발하고. 그래서 우리 둘이 서로 협력해서 아세안 민주 전선을 만들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양반이 나한테 사기도 없이 그냥 갑자기 가버렸어. 그리고 했는데 가면서 그 타이프라이터 이야기는 했잖아. 네. 타이프라이터를 남기고 했는데 그건 그렇게 불행을 당한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하고 같이 공동으로 민주전선을 한번 좀 화려하게 하려고 준비하다가 그 양반 그 사고 때문에 못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양반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요. 여권이 전부 자유예요. 세계 갖고 어딘지 가요. 그게 뭐 중동도 갔다, 말레이시아도 갔다, 중남미도 갔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아무 데도 못 갔어요. 하버드 대학 가서 국제문제연구소에 이제 키신저가 창설한 건데 거기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나는 특별히 방을 하나 배정해주고 거기에 뭐 남미나 중동 외교관도 오고 일본 외교관도 와서 내가 하버드 대학에 있으면서 그 교수들하고도 만나고 교수집도 초대도 받아서 다니고 근데 그 하버드 대학은 이 펠로우하고 위스팅 스카라가 있는데 펠로우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 교수들 회관에 펠로우는 가서 식사하지만 위스팅 스카라는 못 들어가요. 근데 나는 펠로우였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교수들하고 식사도 하고 교수 집에도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내가 또 연설도 한번 하고요. 그때 이제 스웨덴의 팔메 수상이 와서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 와갖고 그 양반이 내 구명운동을 위해서 애쓴 분이거든.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한 얘기하고 거기에 일본 외교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알고 지냈는데 이 사람이 끝날 무렵에 거기에 왔던 사람들을 초대한데 나만 쏙 빼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일본 사람이니까 그러지 미국 사람 같으면 안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아직 그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에서 싸우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라든가 그런 것이 약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느꼈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거기서 무사히 마쳤는데 그런데 내가 거기서 이제 매스 파티시페이터리 에카데미 대중참여 경제 그것을 그 졸업한 기념으로 썼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가 그 이제 71년 대통령 선거 때 대중경제론을 벽은 책자를 냈거든.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썼는데 유정근 박사가 도와줘서 그거 이제 미국 또 경제학자가 봐주고 그래서 나는 하버드 대학에다가 그 내도적 관념을 준 건데 내가 냈어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 뜻밖의 그걸 대학으로서 출판하고 싶으니까 동의해달라. 그래서 출판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있었던 그 표적이 됐죠. 보람이 됐죠. 네. 이 피플지가 아다시피 미국에서 1천만 부가 나간 잡지거든요. 그래서 막 그로사리 같은 데서 마음대로 가져가도록 나는 그런 잡지인데 거기서 그 사진 찍었다고 왔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이제 이렇게 자꾸 설거지 도와주는 사진이거든. 네. 그거 찍고 나서 내가 당신 좀 도와주지 않냐? 그러면 잡지 나기에서 해놓고 당신이 무슨 체면으로 그것을 하냐고. 그래서 부부간의 그 논쟁이 지금도 끝이지 않고 있어요. 이게 그 당시는 미국은 현상유지, 안보 제일주의. 그러니까 혼란을 싫어하고 그런 거요. 그리고 또 한국은 우리가 중요하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한 장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저 현상만 유지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국무성을 가도요. 그래서 그 3층이든가 가서 이쪽 왼쪽으로 가면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한국 문제 담당 최고 톱 말하면 책임자예요. 그리고 바로 쪽으로 가면 인권 담당 차관보예요. 이쪽 가면 독재자를 뭐 지원하지 마라. 민주화를 지원하고 그런 얘기 하는데 이쪽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냉정해요. 그러나 나는 할 말은 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도 개인적으로는 나를 존경했어요. 하는 일에. 근데 여하튼 이쪽 가면 맞으면 전두환 정권 현상 유지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이쪽으로 가면 인권 그쪽도 아주 바로 또 우리 지지한다고. 그게 내가 다니면서 같은 미국 공무상인데 참 모순을 느꼈다고. 근데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나나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는 아예 미국이 우리 민주주의 해준다. 그런 생각도 안 했고 또 그런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도 아니다. 결국 우리가 피 흘리고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감옥 가고 우리가 고문당하고 해야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지 그건 진짜 아니다. 아주 딱 결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민주주의에서 일한다면 명색이 지도자라면 그건 목숨 내놔야 한다. 그게 또 우리 내외의 그 생각이고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한테 뭐 서운하다 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당신은 정책이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나 그 최대를 견제하는 것이 중요하거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인권 쪽은 막 가서 막 이제 항의하고 또 약간 선동하고 그렇게 하면 인권은 또 우리한테 동조 안 할 수가 없다고. 그 인권 발표하는 거 보면 지난번에도 내가 TV 토론한 거 얘기하지 않았어. 그 인권 나하고 똑같은 소리 한다고 인권 한국. 그거 또 미국은 참 버릴 수도 없고 주실 수도 없다 하는 얘기인데 그게 미국 장점이라고. 그걸 최대로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요새 그 범어를 보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국민이 일어서지 않으면 개혁 아무리 해봤자 민주주의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민주주의 하려면 국민이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난 그 점에 있어서 뭐 조금도 의문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내 기대도 아주 딱 한계가 있는 거예요. 최대로 한 것은 뭐냐면 한국의 독재 체제, 인권 윤리에 대해서 비판해 주는 거, 견제해 주는 거. 그 최하로는 그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독재 지지 못하게 하는 거. 그렇게 아주 한계를 정해놓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서 돌아온다 할 때요. 그때 그 제2 아키노가 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뭐 굉장했어요. 그래서 미국 전국에서 모두 사설 쓰고 여론이 들끓고 그랬어요. 그만큼 그동안에 미국 내에 맞아 씨를 뿌려놓은 거죠. 그때는 그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세계에서 수많은 독재 국가들이 있는데 그렇게 와서
말하자면 설득력 있게 얘기한 사람은 필리핀의 아키노하고 나하고 둘 뿐이었거든. 근데 아키노 그 양반 돌아가시고, 나 하나만 남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TV에 나가서 하고, 언론에 인터뷰에서 하고 하니까 자꾸 퍼져나갔죠, 얘기가. 그리고 이제 또 미국에서 우리 학자들, 재미 기독교 학자들 회의에 나가서도 한데, 그거를 막으려고 막 협박을 하고 뭐하고 해서 했다가, 그 국무성에서 그걸 알고 한국 대사관에 굉장히 경고를 했어요. 미국에 와 있는 사람들은 모든 자유가 우리가 보장해주고 있는데 당신네가 그런 간섭을 하면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해서 그런 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개통은 단순히 학자뿐만 아니라 뭐 변호사라든가 직업 의사라든가 또 주로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장관 전 과정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지혜를 짰고, 그 내가 할 수 있는 최량의 정책을 개발하면서, 말하자면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다 잘한 것도 아니고, 얼마만큼 공을 세웠냐는 건 그건 별도 문제지만, 나로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점에서 베스트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때는 더욱 그랬어요. 나 혼자 그 편안한, 안전한 장소는 틀림없거든요. 편안은 아니지만. 와 있는데 내가 여기서 가볍게 안 하면 어떻게 하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이제 한 2년 되어 가니까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통기를 한 거죠. 통기를 했는데 국무성에서는 그 특별히 가라 가지 마라 말은 없었는데 국무성 그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담당 그쪽은 안 갔으면 하는 생각이 가진 것 같더라고요. 인상이. 그러나 뭐 공개적으로는 하진 않았고 그냥 한국에서는 못 온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한국에서 중앙정보부에서 성씨가 전가인데 전단장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와갖고 나를 만나러 왔어요. 그 호텔로 내 아파트로 오라겠죠. 오라겠더니 와서 한국 오지 마라. 오면은 뭐 한다. 그래서 내가 한국 국민인데 각오한 거 내 자유지 당신이 무슨 그런 말을 할 거 있냐 하고 옥신각신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좋다. 내 당신한테 여권을 해줄 테니까 그러자 내가 두 가지 조건을 했어요. 둘 중에 하나다. 여권을 내가 한국에 돌아가는 것을 승인하든지 아니면 내가 독일 대통령 그때 바이체가 현직으로 있는 분한테 초청을 받아 있으니까 그쪽에서 독일 유럽 각국을 도울 수 있게 해주든지 그럼 내가 이 선거 앞두고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이제 75년 선거가 있었잖아요. 보면 85년. 네. 85년. 네. 안 가겠다. 그 나도 내 무슨 할 일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안 가면 내가 당신들한테 매수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여권을 해제를 해주라. 그럼 내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면 내가 한국 안 가도 된다. 난 미국만 있으러 가니까 내가 할 일이 없다, 여기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줬어. 그럼 당신 여권을 나한테 맡기시오. 그러면 내가 가게 해주겠다고. 근데 내가 웃으면서 여보, 고양이에다 생선 먹이라기도 본수가 있지. 당신한테 여권 맡기면 당신이 들고 한국 가버리면 나는 오도 가도 못하고 한국도 못 가는 그런 사태가 되는데 내가 당신한테 맡겨? 그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 그래서 쫓아보냈어요. 근데 이 대사관에 돌아와서 그 새끼 그냥 소리 안 난 총이 있으면 한 방 쏘아버리면 시원하더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결국에는 나를 막지 못하고 내가 그 다음에 이제 가게 된 거죠. 나는 총선 이전에 가야 도움이 되는 거니까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온 거죠, 사실은. 그때는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그 압력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때 이제 아키노 네. 씨가 돌아가다가 마닐라 공항에서 그렇게 저격돼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내가 만일 갔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맞으면 미국 정부에서도 아키노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냈다 해서 큰 하니까 미국 정부로서는 그것도 막기 겸 또 나한테 일단 가지 말라 했다는 그런 구실도 만들어 놓기 겸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증거라고 할까, 그렇게 내가 해서 거절했더니 돌아가겠다고 주위 친구들한테 상의하니까 한국 계통 사람들은 그래도 가라고 그러고 미국 계통 사람은 그래도 정부에서 여기까지 말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고 둘로 갈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여하튼 내가 간다고 이제 그걸로 통지하고 했더니 국무성에서 뜻밖의 와서 국무성 그 강당에 와서 강연을 한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래서 갔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이 수백 명 사람이 모였어요. 미국 국무성 직원들이. 그래서 거기서 또 연설했잖아요. 내가 잘한 영어 가지고 거기서 연설하고 뭐 박수가 나오고 굉장했어. 그래서 내가 미국 사람들한테 언론인이건 국무성 사람이건 국회의원이건 내가 좋은 인상을 준 건 사실이요. 민주주의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저렇게 헌신적으로 한 사람, 저 사람도 가족이 있고 저 사람도 생명이 아까울 텐데 저런다 하는 그런 것은 있었어요. 그래서 또 돌아올 때 국회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이 두 분이 왔죠. 그리고 전직 해군 대장 하고 언론인 정경의 지도자 여러 사람이 동행해 왔어요. 그 동행해서 일본 나리다 공항에 내렸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일본 올라갔을 때 그때 짠 경비 계획표가 있었거든. 네네.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일본 내에서 반대 때문에 못하고 말았는데 그 경비 계획표에 준하는 경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나리타 공항에 있는 모텔에 이제 들어갔는데 나 그때까지는 그렇게 많은 카메라를 본 일이 없어요. 그러고 이제 한국에 근데 비행기 안에서도 언론인들이 들어가지고 난리인데 카메라 기자도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사진 찍고 의자 밑에 들어가 사진 찍고 이제 별짓 다 하더만. 이제 비행기에서 서울에 김포에 도착을 했거든. 도착했는데 사람들 다 내보내고 우리는 안 내보내더라고. 근데 난 그때 이제 딱 결심한 것은 나는 나갈 때 일반인하고 같이 나가야지 우리만 따로 뒷문으로 내면 당한다 이게요. 아끼려고 그래 당했거든. 당한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는 안 나간다 생각했는데 와서 무슨 금태도로 과장이란 자가 와서 격리하더니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일반하고 똑같이 나가니까 당신한테 따라갈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가요. 그냥 한참 있으면 다 나가더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제일 나중에 나가더라고. 나갔는데 그래도 옆으로 같이 사서 끼어서 나갔어요. 그 어느 모퉁이 가니까는 우하고 나오더니 딱 일반하고 우리하고 갈르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온 국회의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막 달라들고 하니까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근데 그 여자가 나중에 들으니까 뒤집혔어요. 밀려서. 그래갖고는 거의 미국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니 또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딱 갈라서 우리 네만 둘이 또 만들더라고. 그러니 밀고 가니까 밀려서 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려 나갔어. 그러고 나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니까 밑에 보니까 이 마이크로버스가 와 있더라고. 근데 전부 문을 모두 포장으로 다 갈아놨어요. 그래갖고는 저거 타라고 그랬어요. 내가 안 탄다고. 내가 마지막 일반 사람하고 같이 가야지. 내가 왜 당연히 타냐. 그러자 타기 전에 여권을 달라고. 입국 수속해야 하니까. 달라고. 내가 여권 수속하지 내가 당신한테 맡겨서 안 한다. 못 하겠다. 안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숨씩 그대로 태우더라고요. 태우니
그대로 막 밀고 가요. 그래서 내가 포장을 막 뜯고 그래서 그래 했는데 그때 그게 안기부에 그 국장이든가 하나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조사받을 때 나한테 와서 자기는 천주교 신자다. 그러니 자기가 나를 존경한다. 그러니까 하면서 나를 속인 사람이 있어. 그냥 그때 만나서 이제 막 거기서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 했는데 그래갖고는 차가 간 거요. 그래갖고는 저기 가변으로 돌아서 여기 사람들이 수십만이 공항 쪽에 나와 있는데 그 공항과 길에 한 사람도 못 보고 딴 데로 돌아간 거예요. 그 우리 집 앞에 여기 모터이 동계동 모터이 오니까 사람들이 몇백 명이 몇천 명이 있더라고. 그래갖고 집이 오는데 집을 건설할 때 왜 높이 포장 같은 걸로 막지 않아요. 돌을 갖다 안 떨어지라고. 그런 식으로 집을 해놨더라고. 그래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이 왔지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냥 아마 그럭저럭 해서 몇십 년 동안 나 때문에 쓴 돈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비장한 것은 사실이고요. 내가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생각도 했고, 또 나 혼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도 했고, 또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느냐 하는 생각도 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미 출발할 때 각오하고 온 거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무사히 온 데는 아키노 덕을 많이 봤을 거예요. 아키노 때문에 김대중이 제2학기는 안 되냐 하는 것이 전 세계가 관심을 가졌거든, 그때.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비행기 안에서는 하기가 어렵고, 나리타에서 하면 일본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못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로서는 그 최악의 사태까지 각오하고 온 거지요. 온 건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원하고 미국도 그렇게 또 걱정하고 하는데, 그래서 아주 그런 점에 있어서 나는 상당히 용기를 가지고 돌아왔다고 볼 수 있죠.